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보겠습니다. 자, 또 소설 같은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어쩔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꾹 참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인식과 측정. 인식. 그다음에 측정. 먼저 차이점을 좀 보시면은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거래를 인식한다. 이 얘기는 재무제표의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 대변에 현금 나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국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인식이에요. 결국 또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을 결정한다.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인식이고, 그럼 건물, 현금이 나갔으면 화폐 금액이 있겠죠. 그 화폐 금액을 측정하는 거. (100원이면) 100원 이런 식으로 뭐 쌀 한 가마니 이렇게는 안 합니다. 당연히 화폐 금액을 결정해 주는 게 우리 측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식과 측정. 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수익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과 측정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요의 인식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일단 부합해야죠. 자산이란 뭐다, 부채는 뭐다, 수익은 뭐다, 우리 정의가 있었죠. 그 정의에 일단 부합하고 그 다음에 인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나와요. 밑에. 이러한 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그런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반영한다는 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과정을 말한다. 자, 그럼 그 인식 기준이 뭐냐?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가나 어떤 가치죠. 금액, 요거를 갖다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인식 기준을 만족하면 정의 플러스 인식 기준 하면 우리가 인식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소설 같은 얘기죠. 그다음 측정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그 다음 문구는 좀 기억하세요. 이러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준의 선택 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측정 기준 맨 밑에 보세요. 역사적 원가로 갈 것이냐, 공정가치로 갈 것이냐, 그 기업 특유가치, 상각 후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 기준이에요. 어떤 금액으로 측정하느냐. 이러한 측정 기준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선택 과정도 포함해서 우리가 측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인식 요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각각을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자산. 자, 당연히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입니다. 유입 가능성. 굳이 비교하자면 밑에 부채부터 먼저 보시면은 부채.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출 가능성.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산은 유입 가능성, 부채는 유출 가능성. 자, 이게 매우 높고 당연히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의하실 거. 그 주위에 나오고 있는데 이 문구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문구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지출이 발생됐어요. 자,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자, 지출이 발생됐다고 해서 돈 나갔다고 해서 전부 이게 자산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자산이다. 만약에 지출은 발생했는데 광고 선전비가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출은 발생했는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 하게 되면 그 즉시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얘기. 자, 그 얘기가 주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신에 그러한 지출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문구 기억하시고. 그 다음 부채.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당연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한다. 그 다음 주위에 나오고 있는 말. 자, 요 문구가 또 시험에 등장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미이행 계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이행된 계약상의 의무, 요거는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무런 느낌이 없죠?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제가. 예를 보시면은 주문 후 아직 인도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채입니다. 주문했다고 해서 그 즉시 부채, 외상매입금이라는 걸 갖다 계산합니까? 그러진 않다는 얘기예요. 주문했다. 아직 미이행됐습니다.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행된 계약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구 등장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수익 비용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는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자, 자산의 증가. 밑에 나오지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런 것과 동시에 수익이 인식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 하게 되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히는 동시에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인 매출 채권이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 수익 잡히죠? 동시에 일어난다. 앞서서 봤던 것 똑같은 얘기인데 부채의 감소. 상대방이 돈 안 줘도 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수익인 채무 면제 이익. 이런 식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비용.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부채의 증가. 자산의 감소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급여라는 비용이 이제 발생을 했다. 비용. 동시에 급여를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하면 부채 잡아야죠. 미지급 급여. 이런 식으로 동시에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 자산의 감소. 감가상각. 뒤에서 뭐 유형자산에서 뭐 자세히 볼 거지만은 감가상각비를 저는 앞으로 디프리시에이션 DEP라고 쓰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가 잡히는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관련된 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산을 감소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나타난다. 자, 그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측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 측정 기준은 앞으로 우리가 볼 얘기가 미리 다 나왔어요. 미리.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역사적 원가, 요거는 공정가치 그 평가 방법입니다. 이 평가 방법이 우리 앞으로 보게 될 내용에 쫙 나옵니다. 자, 미리 나왔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역사적 원가, 그야말로 취득 원가예요. 취득했을 때 내가 준 거, 받은 거, 그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이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 자산은 당연히 지급한 현금, 그 다음 부채는 내가 수취한 현금이죠. 부채. 차입금이다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수취한 현금을 금액으로 기록하게 돼 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적인 거는 교환가치라고 돼 있죠.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독립된 당사자 간에 서로 교환, 거래가 일어난다 하게 되면 그 거래되는 교환 가치로 표시해 주는 게 당연히 이제 공정 가치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 다 달라지겠죠. 어쨌든 간에 시장 가격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공정 가치는 시장 가격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비교를 하실 게 뭐냐면은 비교에 나오고 있죠. 자, 공정가치와 관련해서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종종 나와요. 이거는 이 의미는 좀 비교해서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현행 유출 가치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산을 처분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유입될 것인가? 그걸 공정가치로 보겠다. 이게 현행 유출 가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현행 대체 원가는 일정 자산을 내가 지금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면 얼마를 내가 내야 되느냐, 유출이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는 게 현행 대체 원가입니다. 이 현행 대체 원가는 뒤에 우리 재고 자산에서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이 재고 자산의 어떤 평가, 우리 이제 저가법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다 배울 겁니다. 이 재고 자산의 시가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맨 밑에 있어요.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가게 돼 있지만은 일정 원재료, 미리 말씀드리는데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 재고 자산을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보도록, 이렇게 공정가치 시가로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뒤에서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업 특유 가치 여기 돼 있죠. 그야말로 특이한 가치예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현재 가치와 어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자산을 먼저 보시면은 자산 사용에 따라 기업 실체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뒤에서 유형 자산의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 유형 자산의 손상, 거기서 사용 가치라는 게 나와요. 이 기업 특유 가치가 바로 사용 가치예요. 자, 그래서 유형 자산의 손상,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또 다가올 겁니다. 부채를 그러려니 하시고 뒤에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 상각 후 원가. 자, 미리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모르신다고 해서 멘붕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평가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자산별로 하나씩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상각 후 원가. 유효 이자율을 이용해 자산 부채에 대한 현재의 금액으로 측정한 가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채라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사채에서 이 상각 후 금액, 삼각표 막 그려가지고 막 나옵니다.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자, 거기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이 순실현 가능 가치, 이거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완성 시까지 추가적 원가와 판매 비용 추정액을 체감한 금액이다. 추정되는 판매가에서 관련된 추정되는 비용을 뺀 거, 이걸 순실현 가능 가치, NRV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에서 의미 있게 더 다가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서 다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측정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측정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부리 문제죠? 야부리 그냥 소설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나마 좀 맥락을 좀 짚어드렸어요. 이 정도는 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런 그 문구가 탁 등장하기 때문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 정도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측정,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